2024년도 마지막 그 특허경영지도사 직무교육을 영상을 통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특허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이나 또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데 과연 우리의 역할, 자격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격증은 땄지만 마치 뭐 장롱 자격증처럼 지내는 게 아닌가 아쉽지만 그래도 이 산업사회에 꼭 필요한 이 지식재산 특허라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사실은 저희 주최 측으로서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그 어려서부터 창의성을 강조하지만 그 학교의 입시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말로만 창의성 이야기를 하지 실제로 창의성 강의라든가 창의성 학습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21세기의 대한민국 교육은 입시라는 테두리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롯이 창의성은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지내오고 있는데 입시는 뭐 아시다시피 국영수 하듯이 달달 내우면 됩니다. 그 범주에 벗어나지 못하는 게 대한민국의 입시 현장이지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의 경우에 이런 창의성 문제라든가 또는 이런 스포츠 어떻게 보면 두뇌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는데 한국의 교육은 입시 문화다 보니까 요즘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수능 문제는 빠른 시간에 빠르게 정답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참 생각하는 이 창의성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전쟁 또는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국가 간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그 에이스라고 하는 경제정책의 반도체 산업도 미국의 정세적 변화에 의해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특허 출원 또는 특허 등록 건수가 세계 4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로서 과연 이 세계 4위라는 것이 맞는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러시아의 알토슐러 박사가 트리즈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트리즈의 기본적인 게 과연 그 특허가 정말 그 경쟁에 산업사회에 국가 경쟁에 필요한 것인가 또는 얼마나 그 역할을 하는지 조사 분석한 결과치인데 작지만 그래도 특허 경영 지도사라는 자격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선 이 자격증은 특허청에서 저희가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데 다른 자격증과 달리 어찌 보면은 전문 자격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특허는 아무나 할 수도 있고 아무나 못할 수도 있고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처럼 그냥 도로를 애워서 그런 자격증을 따서 도로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끊임없이 노력해야지. 어떤 분은 이 자격증을 가지고 정말 많은 수익을 내고 큰일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장롱 면허와 똑같이 경력, 서티피케이트 하나로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직무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받으신 분들은 이 자격증을 통하여 많은 이득과 또 많은 배려와 또는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격증 과정을 보면 저희가 이제 직무교육이 2시간입니다. 근데 이 2시간 동안 직무교육을 계속하면 리바이벌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도 짜증날 것 같고 실제 특허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취득했기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특허 경영이라는 것은 아이디어를 창조하고 또 산업재산권 또는 발명 특허에 대한 연관성을 가지고 기술 인증이라든가 뭐 사업화 인증 또 지도 감독 관리 또는 여러분들이 또는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마케팅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CS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ESG나 로아스 또 시대적인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자격자의 역할입니다. 이 자격자의 역할의 중요한 부분이 이제 특허 경영인데 기존에 이제 많은 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기업이나 이런 기술 평가할 때 상대방한테 그냥 어드바이저 하는 수준으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 자격증을 창시자로서 여러분들이 실제 실행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DIY 만들어 보고 이걸 실행해야 되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코딩 교육도 원래는 굉장히 좀 단계별로 디벨롭먼트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하는 과정의 코딩이나 중학생 과정 코딩 또는 대학생 과정 코딩이 좀 달라야 되는데 초등학생 과정 코딩을 마치 대학생이 하는 코딩처럼 만들어서 제공하기 때문에 창의성이 둔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제대로 발휘시키는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또는 기업도 창의성 있게 그 생산성을 높이려면 기존에 있는 도면 또는 샵 드로잉 가지고 거기에 그대로 만들 게 아니라 그거를 변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기업에서 중요한 것이 신기술인데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이 넓은 시장을 갖다가 이겨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코이라는 물고기 아시듯이 코이는 어항에 가둬두면은 그냥 자그마한 물고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바다에 내놓았을 경우에는 큰 물고기가 되듯이 기업이든 학생이든 창의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생각해서 넓게 자기의 뜻대로 또는 여러 가지 써머리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대학발명협회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온디맨드 전략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강한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변화에 잘 적응해서 오래 살아남는 겁니다. 제가 모 기업을 방문해서 대표이사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대표이사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분 말씀은 수천억을 매출하고 하는데 제가 왜 기업 경영을 하십니까 했더니 자기는 가장 나중에 망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그 뜻을 잘 몰랐는데 가장 나중에 망한다는 것은 기업에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실패의 원인도 찾아야 됩니다. 실패를 통하여 새로운 프로세스만의 영원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실용화하는 우리 한국대학발명협회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교수님들이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선으로 자동차를 충전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무슨 화재를 났을 때 전기자동차 어떻게 빨리 진화할 수 있는 방법 또는 화재 예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우리 교수님들은 연구하는데 특히 자격자들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칸의 전략, 다시 말해서 둔전 경영을 했죠. 이 부분은 내가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거를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순신 장군의 칸의 경력, 다시 말해서 둔전 경영인데 그 7년이란 동안 전쟁을 하면서 오로지 이 나라의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승화시켰습니다. 본인은 유배당에서 그 어려운 곳에 있었지만 이순신 장군은 어로 작업이나 또는 소금 제조 또는 뭐 해로 통행권, 지금으로 하면 통행권이겠죠. 선박 운행증이니까. 이런 창의적인 생각으로 그 둔전 경영과 그런 군량미를 확보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둔전 경영은 경작 또는 수비군들을 노는 인원을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뭔가 생산성을 발휘해서 비축하는 겁니다. 이 비축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나가서 싸우는 방법인데 이 부분이 둔전 경영인데 넓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협업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요즘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JIT MRP 기법인데 그 모 공공기관장님이 제가 이 JIT 기법을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강의 기법에 활용을 했는데 모 공공기관장님이 이 JIT Just in Time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이런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풀 방식과 푸시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을 이용해서
작년 7월에 그 정보 포상을 받기 시작해서 올해까지 22개 정보 포상을 받고 정보 경영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업 경영이나 기업 평가나 또는 새로운 창의성이 있을 때 just in time, just in time 도요타 방식이라고도 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생산성 향상을 시킨다고 하면서 자동차 생산단에 가보면 만약에 제네시스를 만든다 그러면 제네시스 라인만 쭉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도요타 가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트럭이 나오다가 승용차가 나오고 승용차가 나오다가 버스가 나오는 적시에 필요한 대로 생산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겠죠. 또는 이제 MRP 시스템입니다.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공사를 하거나 자동차를 말거나 뭘 만들 때 그런 이제 물질, 예를 들어서 차 원자재가 로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현재는 로수가 거의 없죠. 이거 보고 재고관리 시스템, 즉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인데 이런 재고관리 시스템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기업의 기술평가라든가 또는 기업의 컨설팅에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제품 개발 단계라든가 상품화 단계 또는 사업 성장 단계에 꼭 필요한 IP 전략입니다. 이거를 다시 바꾸면은 IP 창출이라든가 IP 활용, IP 자산화에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기업들마다 이제 특허 경영 시스템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지식경영 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지식경영 인증 제도에 지식경영 인증 제도를 받으면 아마 지식경영 기업으로 등록이 되면은 정부 자금을 아마 수십억을 받을 수가 있고 또는 특허 출원도 가점을 받고 또 우선 심사도 가점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래에 와서 이제 우선 심사를 아무리 신청을 해도 특허 출원할 때 1년 반이나 2년 걸리는데 바이오라든가 이런 부분 긴급히 돌아가는 부분은 또 우선 심사에 굉장히 빨리 해당이 되지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허도 중요하지만 경영 즉 매니저먼트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매니저먼트에서 중요한 부분이 요즘 기업을 보면 제가 몇 개 기업을 이렇게 방문해 보면 글쎄 특허를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가끔 이제 경영지도사하고 저희가 부딪히는데 그분들은 특허를 전혀 모를 것 같아요. 우리 아마 이 지식경 인증이라든가 또는 특허경 기술사를 받으신 분들이 아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할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도 경영지도사 자격증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경영지도사의 기본이 무엇을 지도할 것이냐. 저희는 특화된 특허를 지도하는 것입니다. 특허 페이턴트를 지도하는 건데 특허 괴물과 싸우는 방법, 페이턴트 토로일이라고 그러죠. 나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 특허를 가지고 소송을 걸게 해서 그거 이득을 받아 먹는 바로 특허 괴물, 페이턴트 트로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을 이겨나가려면 기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매니저 오브 마운틴입니다. 매니저 오브 마운틴. 다시 말해서 기술과 특허와 마케팅이 일괄적으로 잘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자, 특허와 기술이 없이 그냥 무적정 생산하는 그 프로덕트 기업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어떻게 보면 휴먼 테크놀로지도 아니고 휴먼 노가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일만 해서 그 맨아웃을 따먹는 그런 결과죠. 하지만 지속가능 기업이 될 수가 없겠죠. 다른 기업보다 노하우,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특허를 갖고 있다면 그 특허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 속도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산권 제도를 알아야 됩니다. 자, 산업재산권 제도는 이미 아시겠지만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이 있죠. 저는 사실은 다 중요하지만 이 상표하고 디자인도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특허는 변리사하고 상의해서 변리사가 잘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우선 심사를 요즘에는 변리사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신청하게 되는데 우선 심사를 해도 요즘에는 1년 6개월이 이상 걸립니다. 물론 우선 심사는 그런 매트리얼이 있겠지만 자, 우선심사 방법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특허청의 인력 풀이 빨리 심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특허는 아마 외파 출원국 세계 4위라고 하지만 너무 카피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종래 기술이 반드시 있는 특허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말하자면 신기술 인증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특허를 내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가지고 내가 카피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원천 특허를 갖고 있는 기술보다는 같은 특허지만 뭐 등급이 얕은 뭐 카피라이트 특허를 가지고 사업하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우리는 이제 특허 경영 지도사로서 한 번쯤은 원천 특허를 가질 수 있는 기회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지도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일반 심사를 지금 신청하면 뭐 2년 정도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선 심사에서 특허를 빨리 받아서 그 특허를 가지고 사업에 도움되는 방법을 지도하면은 될 것 같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상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성공한다 그러죠. 그래서 회사 상호라든가 이런 디자인을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요즘에 뭐 디자인 특허처럼 가격도 싸지요. 뭐 한 4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뭐 이렇게 특허청이라든가 또는 변리사하고 협의해서 디자인 주론이라든가 상표 이거를 꼭 한두 개 갖고 있으면 기업에서 든든한 그 유형자산이 될 겁니다. 자, 산업재산권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특허는 아주 뭐 이 본 발명은 뭐 기술적 창작이라고 그러죠. 뭐 실용시하는 본 고안은 어떻게 보면은 뭐 실용적으로 창작한 거고, 뭐 디자인권은 이제 뭐 이렇게 신미감을, 뭐 우리가 옷도 디자인 있고 뭐 물론 짝퉁도 많이 나오겠지만 신미감을 느낄 수 있는 거, 영원히 변치 않는 브랜드, 뭐 루비통이라든가 샤넬 이런 것도 디자인으로 볼 수 있겠죠. 또한 상표권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타 상품과 엄연히 구별되는 거. 사실 저희는 구별하기 힘들지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짝퉁 구별을 상당히 잘 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셔야 되겠고, 저작권이죠. 뭐 문학이나 예술 분야 이런 뭐 책을 만드는 부분도 저작권, 또는 우리나라에 또 여러분 노래방 가서 노래를 신나게 부르면은 이제 한국 실현자협회에서 저작권료를 수거해서 저작자에게 그 비용을 주는 그런 협회도 있고요. 또 신지식재산권이라 해서 지금은 뭐 반도체 설계라든가 이런 사업 방법, 또 영업 비밀 같은 걸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상표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시 여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특허 경영지도사 자격자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강의에 여러분들 차후에 질문했을 경우 제가 답변하겠지만, 간략하게 특허와 실용신안 또는 상표와 디자인 여기에 대한 것을 강의를 했습니다.